거지 노인을 도운 가난한 소녀, 억만장자 CEO의 아내가 되다. 가난한 도시 외곽에서 살아가는 안현이라는 이름의 젊은 아가씨는 따스한 미소와 착한 마음씨로 유명했죠. 안현의 삶은 고단함으로 가득했어요. 매일같이 여러 일을 해야 했거든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배달부터 작은 가게 청소까지. 하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늘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주저함이 없었답니다. 쌀쌀한 어느 아침, 배달을 마친 안현은 길가 좌판에서 아침으로 호빵을 사려다 걸음을 멈추고 말았어요. 남로 한 차림에 초췌한 노인이 좌판 앞에 서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음식을 구걸하고 있었거든요. 주인은 경멸하는 눈빛으로 노인을 내쫓았어요. 돈도 없으면서 구걸하러 오다니 다른 데로 가. 노인은 고개를 떨구고 문 밖으로 물러나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지쳐 보였죠.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안현은 노인을 부축하며 좌판 주인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많이 배고프시니 호빵 2개만 주세요. 주머니엔 몇 푼 남지 않았지만 안현은 호빵을 사서 노인에게 건넸어요. 할아버지,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노인은 감격에 찬 눈빛으로 안현을 바라보았어요. 고맙구나, 착한 아가씨. 모두가 자네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친절하진 않단다. 호빵을 다 드신 노인이 물었어요. 이름이 뭐니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 안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안현이라고 해요? 이것저것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갈 곳이 있으시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였어요. 나 같은 낯선 사람을 도와주는 게 두렵지 않니? 괜한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안현은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려운 사람 돕는데 계산이 필요한가요? 건강 조심하세요. 안현은 떠나면서 작은 쪽지에 전화번호를 적어 노인에게 건넸어요.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연락하시라고. 안현이 사라지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차에서 내려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또 사람 시험하려고 가출하신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노인은 호탕하게 웃으며 지팡이로 땅을 툭툭 쳤어요. 아주 훌륭한 아가씨를 만났단다. 내가 저런 아이와 결혼하면 내가 마음 편히 눈을 감겠구나. 남자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눈살을 찌푸렸어요. 할아버지, 요즘 세상에 다들 착한 척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여자를 믿으세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내밀었어요. 한번 만나보거라. 때론 소박한 게 가장 귀한 법이다. 남자는 뭔가 말하려다 할아버지의 단호한 눈빛에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이 우연한 만남이 자신의 인생과 안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안현은 평소처럼 바쁜 일상을 이어갔어요. 그날의 작은 행동이 권력 있는 남자 황민의 눈에 띄었을 줄은 전혀 모른 채 말이죠. 황민은 안현이 도와준 노인의 하나뿐인 손자였어요. 젊고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냉정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황민은 사람들의 호의를 늘 의심했어요. 이 세상은 모든 관계가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안현을 만나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어느 오후 퇴근하던 안현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차갑니다만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황민입니다.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할아버지 대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녀는 조금 놀랐지만 거절하지 않고 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첫 만남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어요. 단정한 검은 정장을 입은 황미는 안영과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처럼 보였죠. 낡은 셔츠 차림의 아녀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밝게 웃고 있었어요. 황미는 안현에게서 가식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지만 오직 진심만을 느낄 수 있었죠. 처음엔 형식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갔지만 이야기를 나눌수록 황미는 안현의 소박함과 긍정적인 에너지에 점점 매료되었어요. 안현은 자신의 어려움을 내세우려 하지 않고 삶의 소소한 기쁨에 집중했죠. 그 만남 이후 황미는 안현에게 호기심을 느꼈고 그녀의 삶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도움을 제안하기도 하고 깜짝 데이트를 신청하기도 했죠. 하지만 안현은 황민의 부나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예전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 안현의 순수한 모습에 황민은 삶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신분과 환경의 차이는 어쩔 수 없는 장벽을 만들어냈어요. 황민의 가족, 특히 그의 어머니는 두 사람의 관계를 강하게 반대했죠. 아들이 안현에게 점점 마음을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어머니는 말했어요. 너는 저런 가난한 여자와 사랑에 빠질 수 없다. 너는 너와 어울리는 사람, 널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차가운 눈빛으로 어머니가 소리쳤다. 절대 안 돼. 황민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 안현은 제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녀는 제게 세상을 다르게 보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제게 그녀는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같은 시각, 안현 또한 주변의 수군거림에 시달리고 있었다. 황민에게 어울리지 않는 여자. 돈 보고 접근한 꽃뱀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마음은 아팠지만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남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하지만 가장 큰 시련은 황민에게서 찾아왔다. 안현을 사랑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망설였다. 과연 우리 사랑이 모든 장벽을 넘을 만큼 강할까? 안현은 정말 내가 평생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 다시 한번 할아버지가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 얘야, 행복은 돈이나 명예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용기에 달린 것이지. 안현은 내게 그 믿음을 주었단다. 문제는 내가 그럴 용기가 있느냐는 거야. 황민은 깨달았다. 운명은 저절로 바뀌지 않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안현을 놓친다면 자신의 심장과 삶을 바꿔놓을 유일한 여자를 잃게 된다는 것을.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안현과 황민은 뜻밖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황민의 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두 사람은 마지못해 계약서에 서명했다. 감정도 구속력도 없는 임시적인 결혼이라는 조건으로.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시련과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가득한 동거 첫날부터 두 사람의 차이는 확연했다. 안현은 검소한 삶에 익숙해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반면 황민은 남의 손에 길들여져 스스로를 돌볼 줄 몰랐다. 어느 날 아침 부엌에 들어간 안현은 커피 머신과 씨름하는 황민을 발견했다. 사방에 물이 튀고 그는 짜증을 내고 있었다. 내려놓은 커피도 없이 어떻게 살아? 안현은 웃음을 터뜨리며 커피 머신을 넘겨받아 능숙하게 커피를 내렸다.
동거 생활은 사소한 다툼뿐 아니라 두 사람의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도 불러왔다. 아녀는 자신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황민에게 불쾌감을 느꼈고, 혼자 살던 황민은 자신의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불편했다. 하지만 같은 지붕 아래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고된 하루를 보낸 황민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있는 아녀를 발견했다. 무슨 생각해?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냥 내 삶이 어쩌다 이렇게 바뀌었을까 싶어서. 평범한 여자애였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명목상 아내가 되었잖아. 아년의 말에 황민은 말을 잃었다. 처음으로 아년이 단순히 자신의 삶에 들어온 여자가 아니라 자신 때문에 뜻하지 않은 압력을 견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황민은 아년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다. 더 세심하게, 더 다정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아년의 존재가 그에게 전에 없던 따스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그녀를 계약상 아내가 아닌 자신의 삶의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거 생활이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다.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이 언론에 퍼지면서 온갖 추측과 악의적인 소문이 쏟아졌다. 어느 날 아녀는 황민의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네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넌 우리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 권위적인 목소리였다. 아녀는 마음이 아팠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이것은 자신만의 시련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신분이나 돈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황민은 이 사실을 알고 어머니에게 맞섰다. 처음으로 아년을 위해 어머니에게 반기를 든 것이다. 아년은 어머니 세상 사람이 아닐지 몰라도 제가 지키고 싶은 세상입니다.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서서히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좁혀졌다. 외부적인 사건뿐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이 쌓여 만들어낸 변화였다. 황민은 아년 덕분에 삶의 외로움을 덜 느끼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아년 또한 인정하진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의 변화에 아년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실리적인 이유로 맺어진 낯선 두 사람은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계약이라는 경계를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였다. 함께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안영과 황민의 관계는 더 이상 어색하거나 의무적이지 않았다. 사소한 충돌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나누지 못했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들, 서로에게 건넨 작은 행동들이 조금씩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이른 아침, 안연이 곤히 잠든 사이 황민은 잠에서 깨어났다. 커튼 사이로 비치는 햇살 아래 평화로운 안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전에 없던 따스함을 느꼈다. 그 순간 황민은 깨달았다. 안연이 더 이상 계약상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외로움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연 또한 황민이 처음 만났던 차갑고 오만한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의 세심한 배려는 날이 갈수록 뚜렷해졌다. 비꼬는 말투 대신 다정한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주고,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하고, 피곤한 날엔 차를 타주고, 저녁마다 함께 산책하며 스트레스를 풀어주었다. 안연은 그런 사소한 행동들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어느 날 황민은 교회로 짧은 출장을 가면서
안연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처음엔 거절했던 안연이었지만 일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야 라는 황민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라 마음이 설레었다. 그 여행은 두 사람의 관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계약이나 주변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호숫가에서 석양을 바라보던 어느 오후, 황민은 안연의 손을 잡았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네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삶이 의미 있어지는 것 같아. 나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안연은 심장이 쿵쾅거렸다. 갑작스럽지만 달콤한 고백에 당황스러우면서도 두려웠다. 이 감정이 정말 두 사람에게 필요한 사랑일까? 아니면 특별한 상황에서 비롯된 순간적인 감정일까? 황민의 진실된 눈빛을 바라보며 안연은 자신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대답 대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줘. 그 후 황민은 안연에게 감정을 강요하지 않았다. 묵묵히 기다리며 진심을 담은 행동으로 사랑을 증명했다. 안연이 고열에 시달렸을 때 밤새도록 곁을 지키다 지쳐 침대 옆에서 잠든 황민의 모습에 안연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이미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계약에서 시작된 사랑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가족, 사회, 그리고 자신에게서 비롯된 수많은 장벽이 두려웠다. 하지만 사랑은 숨길 수 없는 법. 어느 날 밤, 반짝이는 도시 야경을 바라보며 안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황민은 놀라 안연을 품에 안았다. 날 사랑할 기회를 줘서 고마워. 그 순간 두 사람의 사랑은 더 이상 숨겨진 씨앗이 아니라 활짝 피어난 꽃이 되었다. 찬란하고 진실된 사랑으로 앞으로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안연과 황민의 꿈같은 사랑은 예상치 못한 풍파를 맞닥뜨리게 된다. 작은 세상에서 나와 복잡한 현실과 마주하며 가족의 반대와 사회적 편견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의 관계는 결국 황민의 가족에게 알려졌다. 권위적이고 엄격한 황민의 어머니 전 여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전 여사는 황민에게 당장 관계를 정리하라 명령하고 안연을 따로 만나 경고했다. 감히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을 해 싸늘하게 말하는 전 여사에게 사랑은 사치이며 너 같은 애는 가질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대답하지 않았지만 안연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자신의 처지와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말들은 마음 깊은 곳의 불안감을 건드렸다. 그날 밤 안연은 황민에게 말했다. 우리 그만하는 게 좋겠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당신이 나와 가족 사이에서 갈등하는 걸 원치 않아. 하지만 황민은 단호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너야. 안연의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이 우리를 갈라놓게 둘 것 같아. 황민의 말에 감동하면서도 두려웠다.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 건 알지만 과연 주변의 압력을 이겨낼 만큼 강한 사랑일까? 설상가상으로 황민의 사업 경쟁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이용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안연이 황민에게 빌부터 출시하려 한다는 기사와 루머가 쏟아졌다. 안연은 자신이 황민에게
그리고 그가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 올린 사업에 짐이 되는 것 같아 괴로웠다. 결국 황미는 주주들과의 긴장된 회의에 직면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경영권 유지를 반대했다. 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CEO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상황이었다. 황미는 지쳐갔지만 안연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감싸주었다. 안연이 떠나겠다고 말했을 때도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 우리가 헤어지는 게 내 가장 큰 실수가 될 거야. 이러한 시련 속에서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나타났다. 처음엔 적대적이었지만 결국 든든한 아군이 되어준 황민의 할아버지였다. 가족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분이었다. 처음엔 안연에게 차갑게 대했던 할아버지는 그녀의 희생과 진심을 보고 마음을 바꾸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을 불러 말했다. 사랑은 돈이나 권력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너희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도와주마. 할아버지의 말은 황민과 안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황민의 가족은 공개적인 반대는 하지 않았지만 안연이 스스로 물러나길 바라며 은근한 압력을 가했다. 바깥의 비은 끊이지 않았고 함께하는 시간조차 편안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이 시련은 두 사람을 갈라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안연은 더 이상 예전처럼 소심하고 두려워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남자 곁에서 당당히 맞서 싸우는 법을,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갔다. 더 이상 자신을 짐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풍파는 서서히 잦아들었다. 남은 것은 시련과 믿음으로 단단해진 사랑이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겠지만 이제 두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더 이상 각자 혼자가 아닌 인생의 가장 큰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온 하나의 우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시련과 풍파를 겪은 후 안연과 황민은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평화를 찾았다. 시간과 역경 속에서 시험받은 그들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다. 가족과 사회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지켜내며 어려움을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원동력으로 삼았다. 오랜 반대 끝에 황민의 가족도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 두 사람을 지지했던 할아버지는 안연과 가족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다붓다리가 되어주었다. 만남과 대화를 통해 황민의 가족은 안연이 강인할 뿐 아니라 황민에게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주는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진심과 정성은 그들의 편견을 녹이고 진정한 사랑은 신분이나 배경에 상관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한편 황민의 사업도 악성 루머 이후 서서히 회복되었다. 주주들의 신뢰를 되찾았을 뿐 아니라 과감한 전략으로 회사를 이전보다 더 크게 발전시켰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전 여사는 황민에게 당장 관계를 정리하라 명령하고 안연을 따로 만나 경고했다. 감히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을 해 싸늘하게 말하는 전 여사에게 사랑은 사치이며 너 같은 애는 가질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대답하지 않았지만 안연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자신의 처지와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말들은 마음 깊은 곳의 불안감을 건드렸다. 그날 밤 안연은 황민에게 말했다. 우리 그만하는 게 좋겠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당신이 나와 가족 사이에서 갈등하는 걸 원치 않아. 하지만 황민은 단호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너야. 안연의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이 우리를 갈라놓게 둘 것 같아. 황민의 말에 감동하면서도 두려웠다.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 건 알지만 과연 주변의 압력을 이겨낼 만큼 강한 사랑일까? 설상가상으로 황민의 사업 경쟁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이용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안연이 황민에게 빌부터 출세하려 한다는 기사와 루머가 쏟아졌다. 안연은 자신이 황민에게 그리고 그가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 올린 사업에 짐이 되는 것 같아 괴로웠다. 결국 황민은 주주들과의 긴장된 회의에 직면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경영권 유지를 반대했다. 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CEO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상황이었다. 황민은 지쳐갔지만 안연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감싸주었다. 안연이 떠나겠다고 말했을 때도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 우리가 헤어지는 게 내 가장 큰 실수가 될 거야. 이러한 시련 속에서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나타났다. 처음엔 적대적이었지만 결국 든든한 아군이 되어준 황민의 할아버지였다. 가족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분이었다. 처음엔 안연에게 차갑게 대했던 할아버지는 그녀의 희생과 진심을 보고 마음을 바꾸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을 불러 말했다. 사랑은 돈이나 권력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너희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도와주마. 할아버지의 말은 황민과 안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황민의 가족은 공개적인 반대는 하지 않았지만 안연이 스스로 물러나길 바라며 은근한 압력을 가했다. 바깥의 비 끊이지 않았고 함께하는 시간조차 편안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이 시련은 두 사람을 갈라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안연은 더 이상 예전처럼 소심하고 두려워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남자 곁에서 당당히 맞서 싸우는 법을,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갔다. 더 이상 자신을 짐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풍파는 서서히 잦아들었다. 남은 것은 시련과 믿음으로 단단해진 사랑이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겠지만 이제 두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더 이상 각자 혼자가 아닌 인생의 가장 큰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온 하나의 무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시련과 풍파를 겪은 후 안연과 황민은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평화를 찾았다. 시간과 역경 속에서 시험받은 그들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다. 가족과 사회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지켜내며 어려움을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원동력으로 삼았다. 오랜 반대 끝에 황민의 가족도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 두 사람을 지지했던 할아버지는 안연과 가족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다붓다리가 되어주었다. 만남과 대화를 통해 황민의 가족은 안연이 강인할 뿐 아니라 황민에게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주는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진심과 정성은 그들의 편견을 녹이고 진정한 사랑은 신분이나 배경에 상관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한편 황민의 사업도 악성 루머 이후 서서히 회복되었다. 주주들의 신뢰를 되찾았을 뿐 아니라 과감한 전략으로 회사를 이전보다 더 크게 발전시켰다. 황민의 사업에도 안연의 조용하지만 효과적인 지원이 있었다. 그림자 속에 머물던 안연은 이제 진정한 동반자로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도록 도왔다. 황민은 종종 그녀에게 말했다.
넌 내 삶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존재야. 눈부시게 화창한 봄날. 황미는 두 사람이 처음 데이트했던 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안연에게 청혼했다. 부드러운 석양 아래 무릎을 꿇고 몇 주 동안 고심해서 고른 반지를 건네며 말했다. 우린 모든 걸 함께 이겨냈어.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때야. 내 아내가 되어줄래. 안연은 눈물이 글썽이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로 대답했다.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어. 두 사람의 결혼식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따스함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에게 맹세하는 신성한 순간을 지켜보았다. 처음부터 두 사람의 사랑을 믿어준 할아버지는 안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 그 순간 안연은 비로소 황민의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음을 실감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도시에서 멀지 않은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그토록 꿈꾸던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다. 안연은 글쓰기에 대한 열정을 이어갔고 황민의 격려 속에 첫 소설을 출간했다. 책은 큰 호평을 받았고 안연은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다. 황민은 회사 경영에 힘쓰면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 아침에 차를 마시며 함께하는 시간, 즉흥적인 여행,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소소한 일상까지 모든 순간이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황민은 농담처럼 말하곤 했다. 우린 결혼 전부터 부부처럼 살았지만 이젠 증명서도 있으니 아무도 널 빼앗아 갈 수 없어. 몇 년 후 두 사람은 첫 아이를 얻었다. 황민처럼 반짝이는 눈과 안연처럼 따뜻한 미소를 가진 딸이었다. 그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작은 가족을 바라보며 안연은 과거의 모든 시련이 현재의 행복을 더욱 값지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사실이었다. 순간의 낭만이 아닌 삶의 모든 풍파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견고한 사랑을. 이야기가 시작된 꽃이 만발한 정원에 서서 안연은 황민에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이게 운명이라면 당신을 내 곁에 보내준 삶에 감사해. 황민은 언제나처럼 다정한 눈빛과 손을 꼭 잡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처럼